반갑습니다. 제이케미터 코리아 주식회사 오 석세스데이 대표이사 김세용입니다. 오늘부터는 그 트레이너 교재로, 그 트레이너 지침서에 보면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되는 스토리들을 그 스토리에 해당되는 그 법칙들의 성공 법칙들에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그 이야기들이 좀 되게 많아요. 한 30개가 넘는 것 같은데 요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각자에 들어가는 그 법칙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법칙들에 해당되는 그 사례들, 실사례들이라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와 그 법칙들, 그래서 이야기를 좀 중심적으로 해서 우리 이 스토리들을 좀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좀 풀어 나가려고 해요. 오늘 풀어나갈 스토리는 더 프로페서 앤 미, 그러니까 교수님과 나라는 제목이고, 우리 석세스 프린스플에서 어느 법칙에 사례로 활용이 됐냐면 네 번째, believe it's possible,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다섯 번째, believe in yourself, 나 자신을 믿는 것, 자신감을 갖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사례의 주인공은 캐서린 레니건이라는 사람인데요. 캐서린 레니건은 1984년도에 책을 냈죠. 그 낸 책이 로맨싱 스톤이라는 책인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영화로도 이제 제작이 됐죠. 그래서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전 세계에 책이 팔린 게 1억 1,400만 정도 팔렸고요. 1억 1,400만의 그 영화 관객입니다. 헷갈리네요. 영화 관객이 1억 1,400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바로 직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1984년 직수입이 돼가지고 서울에서만 21만 명의 관객을 어, 그 모집을 하죠. 모집을 했다기보다 관객을 유치를 합니다. 당시 이제 극장 구경 가자 막 이런 얘기할 시절이죠. 극장 구경 가자. 그래서 당시에 무명 감독이었던 로버트 저메커스가 인기 감독이 돼버리고 캐슬린 터너가 톱스타로, 주인공이었던 캐슬린 터너가 톱스타로 등극을 하게 되죠.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제가 그 캐서린 레니건의 홈페이지에서 영어로 보시면은 더 오피셜 웹사이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피셜 웹사이트에서 제가 좀 따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검색을 해보시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어, 그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영화를 보러 갈 나이는 아직 안 돼서 제가 아주 어린 시절 얘기니까 근데 이 당시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렵게 이 당시에 포스터를 구했습니다. 로맨싱 스톤 해가지고 이걸 좀 크게 해가지고 포스터 잘 나오게 할까요? 그래서 예 보시면은 어, 로맨싱 스톤 대자연의 비경의 물씬한 사랑과 숨가쁜 이거 뭐죠? 모험인가요? 뒤가 험자인데 숨가쁜 모험이라고 하죠. 모험이 밀어닥치는 초특급 히트작. 당시에는 한자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여기 불사신 사나이와 매혹의 야생녀가 야생녀랍니다. 야생녀. 요즘에는 쓰지도 않는 말인데 야생녀가 부딪히는 로맨싱 어드벤처라고 돼 있죠. 그래서 로맨싱 스톤이라서 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장 동시 대로드쇼 해가지고 추석 당시 추석에 개봉했나 봅니다. 추석 명동 코리아 이렇게 돼 있고요. 캐서린 터너 여기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뭐죠? 흥자인데 금색이 흥행인가요? 베스트 10 상위 뭡니까? 상위권 롱런 중 1984년 최신 대작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쨌든 로맨시손의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당시에 그 로맨스와 이 모험을 어드벤처를 결합한 최초의 시도였다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그좀 박진감이 넘치면서도 그 로맨스의 그 약간 그 멜로적인 그런 느낌까지도 잘 살린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소설이 대박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로 만들어졌죠. 근데 이게 그렇게 되기까지의 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캐서린 레니건이잖아요. 캐서린 레니건의 이야기는 참 음, 제가 캐서린 레니건의 이 이야기를 좀 이제 드려야 되겠죠. 캐서린 레니건의 이야기가 사실 요 트레이닝에서 활용이 이제 되는 겁니다. 프로페서 앤 미. 그래서 캐서린 레니건이 직접 이거를 이제 얘기를 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글을 보면은 원문이 보면 되게 문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네 번째 가능하다고 믿는 것과 이제 다섯 번째 자신을 믿는다의 법칙이 이제 사용이 되는 건데 나는 작가로 태어났다. 처음부터 이 작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꿈이 확고했죠. 그래서 나는 이제 작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알지만 그러한 것들이 어, 그러한 것들보다 난 더 빠르게 이제 성장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교육을 참 잘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가가 되기 위한 그런 교육들 과정들을 거쳐온 거죠. 그래서 뭐 어린 시절에는 뭐 어머니가 아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좀 그 빨리 번역을 한다고 직역을 좀 했습니다. 이거 직역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더라고요. 제가 뭐 번역가는 아니니까. 그래서 뭐 형제들도 많았답니다. 대부분 근데 자기가 이제 장녀예요. 남자 형제 두 명이랑 여자 형제가 있는데 모두 어려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TV를 바보상자라 부르면서 사주지 않았기 때문에 동생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즐겼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자기 이야기를 좀 쓰고 싶었는데 좀 뭐 되게 어르신 시절부터 좀 쓰고 싶었나 봐요. 근데 이제 쓰지는 못했고 그래서 좀 아쉬웠다. 대신에 이제 읽는 것을 좀 빨리 배웠다. 그리고 자기가 6살 때 일요일 어느 날에 뭐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뭐 이 코믹이랍니다. 이 만화 관련된 그런 그 코미디물 같은 건데 브렌다 스타라는 이 사람이 이상형이 됩니다. 브랜드 스타. 그래가지고 뭐 가장 영리한 여자고 자기가 상상한 여자고 그리고 이 사람은 뭐 외국으로 가고 뭐 자기 머리 스타일이 엄청나게 멋지고 굉장히 이제 여유가 있었고 그래서 뭐 일단 제가 여기 뭐 멋진 속을 넣긴 했는데 뭐 그 란젤이라고 나와서 속옷이라고 번역을 하긴 했는데 하여튼 뭐 그 여성들 사이에서 굉장히 그런 여유가 있고 굉장히 멋진 삶을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바질 뭐 이 남자친구 이야기 같은데 뭐 어쩌고저쩌고 뭐 쭉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생략을 했고 좀 길어서 뭐 어쨌든 간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나는 이제 순탄한 과정을 거치고 교육 잘 받으면서 대학에 진학을 했고 저널리스트 작가를 이제 저널리스트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똑똑했고 7살 17살까지 교육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고 꿈을 이루어지려 철석까지 믿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그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영어 파트 부분에 이제 뭐 부서장인지 하여튼 헤드라고 얘기하네요. 그분한테 이제 추천을 받아서 창조적 글쓰기 세미나 강좌에 이제 참석을 한 거죠. 불과 1학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되게 그게 유명한 강좌였나 봐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파견 온 교수가 이끌고 있는 그 강좌였답니다. 그래서 강의 시작 한 달 뒤에 과제가 주어졌는데 자신의 이제 첫 작품을 짧게 해가지고 만들어 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써오면 다른 학생들 앞에서 큰 소리를 일으키고 뭐 원문에서는 좀 비판당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핍박받는 뭐 종교인 순교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핍박받는 종교들처럼 뭐 이렇게 한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 이야기가 이제 진에 읽힌 겁니다. 교수님 앞으로 나가가지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읽히고 이제 끝났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교수님이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이 대학은 이제 기숙사 사는 되더라고요. 아까 뒤에 이야기 보니까 그래서 사무실로 얘기를 하자면서 이제 교수님이 부른 겁니다. 이 캐서린 레니건을 전형적인 이제 교수님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통적인 교수님 스타일 해가지고 이분의 스타일이 뭐 옷차림이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막 굉장히 그 권위적이고 좀 딱딱해 보이고 꽉 막혀 보이는 약간 그런 스타일로 묘사를 하더라고요. 문학적으로 묘사를 해서 제가 좀 생략을 했습니다. 되게 좀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나를 이제 사무실 안으로 불러들여서 의자에 앉게 했고 의자의 뒤 건너편에서 교수님이 내 작품이 담긴 파일처를 책상 위로 내 던져버렸다고 얘기를 하답니다. 이 내 던졌다를 표현을 슬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슬램덩크 들어봤죠? 슬램덩크가 그 골대에다 공을 막 내리꽂는 거를 슬램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슬램이란 표현을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미스 로니건 솔직히 말해서 네 글은 완전 엉망진창이야라고
얘기를 바로 합니다. 그 얘기를 바로 듣고 이제 이 주인공은 충격 먹고 이제 막 눈물이 흘러내렸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간신히 마음을 추스린 다음에 아니 대체 뭐가 문제인 거죠? 이제 물었죠. 당시 너무 이제 충격을 먹어서 입술도 이렇게 이에 달라붙어 있어, 뭐 침도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입술이 이에 달라붙어 있다, 뭐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롯이랑 뭐 캐릭터 구성하는데 전혀 생각이 없다, 노 아이디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하여튼 재능이 없다고 저는 이제 좀 번역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나의 클래스에 추천을 받아서 온지 모르겠다. 너는 이 분야에 가방성이 없다. 작가로서 단 10원도 벌지 못할 것이다. 제가 이걸 오버해서 쓴 게 아니고요. 실제로 진짜 이렇게 얘기를 썼더라고요. 책 내용이 좀 되게 심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럼 내가 살아나갈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워서 제가 좀 직역을 했는데, 어, 네가 잘 할 수 있는 것들, 네가 아주 훌륭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알려줄 거야라고 그 교수가 이제 오만하게 말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 훌륭하게요? 하면서 이제 또 이 문학 작품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하도 소설 작가라서 이 워싱턴 스퀘어의 속의 주인공인 캐서린 된 것처럼 자기가 느꼈답니다. 그 캐서린, 그 뒤에 보면은 캐서린이 굉장히 조롱당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조롱당한 주인공이랑 자기를 무라지처리 시키는 거죠. 그래서 브렌다 스타처럼, 그래서 이제 자기 어렸을 때부터 우상이 이제 브렌다 스타처럼 되고 싶었던 이제 비전이 완전히 날아가 버린 거죠. 그 교수님이 완전히 음,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비판을 대놓고 엄청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나는 내 인생의 꿈을 잃어버렸고 뭐 이게 작가가 되는 게 내 사명인데, 나는 이제 눈물을 훔치면서 이제 물어본 거죠, 교수님한테. 아니 그러면 저는 뭘 해야 되는 건가요? 되게 무책임합니다, 대답이. 나도 몰라. 그러나 이제 검지 집게 손가락을 이제 뻗어서 공중을 향해서 가리켰다고 하는데 아마 이 주인공을 향해 가리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참 운이 좋은 여자다. 제가 직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 내가 당신 네 인생에 어떤 길을 제시를 할 수 있답니다. 그 네 부모님이 내 교육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쓰고 시간을 많이 투자했는데 너는 네 재능이 맞지 않는 일을 하면서 낭비하고 싶진 않지라고 얘기를 물어보죠. 참 되게 좀 직설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예, 저도 그런 돈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전공을 바꾸라고 권유한다. 저널리즘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네 전공에서 저널리즘, 제가 이거 진짜 직역으로 이렇게 썼어요. Get out of 저널리즘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경합하면서 겁에 질려서 물었죠. 그래서 뭐 넌 간호사가 될 수도 있다 하면서 막 내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주인공이 이제 멘붕이 왔죠. 멘탈이 이제 참 붕괴가 됐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죠.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나는 그의 눈을 보며 나를 말했다. 아, 이제 이 주인공도 이제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 그럼 선생님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이제 교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레니건, 미스 레니건, 네가 나의 수업에서 난 B 이상을 안 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장학금 이 사람이 받으면서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과목에서 전부 다 올 A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도움을 주지 않고서는 글 쓰는 것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네가 내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너는 글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널 도와주겠다. 너의 목발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앞으로 다시는 글을 쓰지 않는다면 이 우리 클래스에서 B를 주겠다라고 회유를 합니다. 와, 참 대단하죠. 참 특이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자기 마음속에서 이제 브랜스타는 완전히 이제 떠나버렸고 이제 좌절을 합니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뭐 카톨릭이었지만 난 카톨릭이지만 죽음까지도 떠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힘없이 얘기를 하죠. 그러고서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숙사에 들어와서 이제 막 깡통을 움켜쥐고 지붕으로 던졌다고 이제 화를 막 내죠. 자기 작품도 받아와가지고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어, 하나님과 약속을 하죠. 내가 내 어릴 때 꿈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구나. 말이 약속이지. 어, 진짜 그 하나님을 좀 원망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14년 동안 이제 글을 쓰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손에 잡히는 대로 책을 닥치는 대로 읽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79년 여름 샌안토니오에 가족과 함께 주말에 놀러 갔다고 합니다. 사교 모임인 것 같은데요. 헬스 엔젤, 지옥의 천사들이라는
이름이 참 특이하죠. 지옥의 천사들이라는 그 클럽 파티에서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모든 저널리스트들과 TV 프로듀서, 뭐 PD들, 그다음에 영화 감독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이게 되는 자리인데 파라솔의 테이블 밑에 이제 둥글게 둘러 앉은 거죠. 자기는 이제 작가 그룹에 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작가들 그룹에 있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자신은 이제 아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자신감이 없었다는 그 얘기죠. 아무런 주장이 할 수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자신감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들에게 이제 다가가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작가인데 당신들은 정말 세상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진짜 이거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다. 나는 항상 작가가 되길 원했다. 그래서 진짜 마음속에 있는 그 무언가를 내뱉듯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부러워하고 한이 맺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가들 중에 한 명인 시거라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만약 작가가 되는 게 당신의 꿈이라면 지금 당장 글을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이 대답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는 예, 그렇습니다. 나는 물론 그럴 권한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사실 작가로서의 재능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다시 묻죠. 이 시골한 사람이. 아니, 대체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제서야 이제 자신과 그 대학 시절, 예, 그 교수와의 얽힌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아까 14년 동안 글 쓰지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아니, 나는 당신이 부끄럽다. I'm shame이라고 얘기합니다. shame of you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직역을 했는데 왜냐면 당신은 그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 여기 나의 카드가 있다. 명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냥 카드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당신이 뭐라도 글을 쓰게 된다면 나한테 전화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 뒤로 이 주인공의 머릿속에는 나는 당신이 부끄럽다는 말이 계속 맴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머니의 포근한 루비 이불에서 머물렀던 나에게 행동으로 옮기는 방아쇠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해서 집으로 가져와서 소설을 막 쓰기 시작합니다. 월드워원이라는 소설을. 그래서 집에 이제 타자기도 없어가지고 친구한테 타자기를 빌려가지고 막 쓰죠. 한 달 뒤에 이제 그리고 열심히 써가지고 400페이지까지 써가지고요. 그 만났던 작가한테 이제 그 보내요. 보내고 이제 연락을 하니까 한 달 뒤에 이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그 원고를 읽어보니까 엄청 원고가 훌륭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원고를 갖고 자신과 관계 있는 에이전트, 우리나라로 치면 출판사죠. 그 출판사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당신한테 1시간 반 이내로 연락이 간다고 한 거죠. 정말로 1시간, 아니, 정말로 30분 뒤에 이제 캐시 로빈스라는 사람이 뉴욕에서 이 주인공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한테 얘기를 하죠. 캐서린, 당신은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굉장히 큰 충격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출판사에서의 담당자는 질문을 하죠. 뭐 소프트 커버가 좋을까요? 하드 커버가 좋을까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몇 걸음 나아가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거래라고 트레이드라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책을 내기 위한 그런 프로세스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우니까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건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말을 멈추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은 내 작품이 좋다는 것이죠 하면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죠. 그럼 출판사에서 얘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바로 당신과 사인을 하길 원합니다. 바로 계약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크리스마스까지는 이 책을 출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이 출판사와 함께 1999년도까지 20년 동안 20여 개의 소설을 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가로서 엄청난 이제 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죠. 이렇게 나중에 이제 그 작가로서 경력이 쌓이고 경제적으로 이제 안정을 찾게 된 후에 어느 심리학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교수에게 예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해주죠. 그 심리학자가. 근데 그 심리학자가 그 주인공의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약간 반전인데요. 아니, 당신은 대체 무슨 일이 생긴지 모르고 있는 건가요? 심리학자가 굉장히 거칠고 화가 난 투로 얘기를 한 거죠. 그는 그는 이제 교수님이 얘기하죠. 그 교수님은 당신을 참 억압하고 그렇게 비판했는데 그 얘기인 즉슨 당신에게 질투를 느낀다는 것이죠. 왜 질투를 느끼죠? 바로 그 교수가 갖지 못한 것을 대해서 질투를 느낀다는 거죠. 그게 뭐죠? 그 교수는 바로 당신의 그 주인공의 재능을 알아봤다는 것이죠. 참 정말 대박이죠. 재능을 알아봤으면 그 재능을 키워주는 게 아니고 엄청난 그 질투를 느껴서
전공을 바꾸도록 만드는 거였죠. 참 정말 나쁜 교수인데 그러나 이제 이 주인공 얘기하죠. 나는 정말 이제 거의 그런 걸 몰랐다. 그러나 이런 환경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거 그게 바로 작가다. 나는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고 이것이 이 작가의 수명이고 운명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태어난 것이다. 앞으로 나는 절대 꿈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뭐 직역을 한 상태로 쭉쭉쭉쭉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엄청난 재능이 있는 소설에 재능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재능을 키워오고 있다가 정말 잘못된 교수님을 만나서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교수를 만나서 전공을 억지로 바꾸게 되고 정말 자신이 재능이 없다는 것을 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다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책을 내서 소설가로서 엄청난 대성을 거두게 되죠. 이게 뭐죠? 자신이 처음에는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죠. 내가 이 소설을 쓸 수가 없고 내가 소설에 재능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죠. 이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지 못했던 거고. 그러나 이제 자신감은 출판사로부터 얘기를 듣고 자신감을 얻은 거죠. 처음에 시거라는 작가가 이제 얘기했죠. 왜 글을 안 쓰느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답답하다고. 난 정말 당신이 부끄럽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충격 먹어서 쓰기 시작을 했는데 정말 이제 된다고 믿고 하니까 된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능력을 믿는다는 겁니다. 중요하죠. 이 두 가지 법칙들, 이 굉장히 이 두 가지 법칙들의 이제 사례로 이 이야기가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정말 안 된다고 믿으면은 끝까지 14년 동안 자기의 재능을 모르고 살아오다가 정말 뒤늦게 이제 이것들이 전부 다 가능하다고 믿고 해보니까 다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20분 시간이 조금 초과됐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프로페서 앤미 해가지고 이 로맨싱 스톤의 작가인 캐서린 라니건 검색해보면 이 작가분의 홈페이지 들어갈 수 있고 이 영화가 굉장히 이 영화도 대박이 났으니까 저희 좀 세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영화를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이 영화를 영화관 관람할 정도는 아직 아니어서 못 봤지만 굉장히 이 한국에서도 완전 베스트셀러 셀러면서도 큰 인기를 누렸던 그런 어, 작품이라고 하니까 한번 좀 보시고 이 얽힌 이야기 이 작가도 처음부터 베스트셀러의 작가가 되고 이 완전 이 대작 이런 영화 엄청난 유명한 영화의 그 원작자가 된 건 아니다. 자기 능력을 이렇게까지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교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그 마음속에 그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찌그러들어가고 정말 그게 안 되는지 알고 14년간이나 살고 있었던 거죠. 책을 한 번도 못 쓰고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작가가 꿈이라고 작가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가의 꿈이 한순간에 그 말에 짓밟혔던 거죠. 그러나 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14년 세월이 무색하게 바로 이렇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거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좀 방식을 바꿔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각자 이야기의 법칙에 딸린 그런 스토리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석세스 프린시플 전문 교육기업 제갈비드 코리아 주식회사 오 석세스데이 대표이사 김세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